요즘 필러 논쟁이 한창인데요. 처음 논쟁의 영상을 올린 의사 선생님이 다시 오해 있는 부분을 정리해서 해명하셨더라고요. 애초에 제가 거기에 대한 반박 영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좀 맥이 빠진 느낌입니다. 정리해보면은요. 하얄루론산 필러, HA 필러는 당연히 다 녹는다. 다만 필러하고 같이 형성된 자가 조직은 안 녹는다. 당연히 자가 조직이 안 녹죠. 그걸 이제 필러 복합제라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필러 한번 맞으면 그 자국이 남는다. 그러니까 4주 이후에는 자국이 남는다 이 뜻이죠. 필러가 이물질로서 계속 존재해서 녹지 않고 염증이라든지 유가종 형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뜻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를 한다면 언제든지 녹일 수는 있죠. 다만 필러와 더불어서 형성된 자가 조직은 없앨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건 우리 조직이니까요. 또 뼈 패임은 관찰될 수 있지만 기능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럼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CT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건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뼈 패임은 문제가 기능적으로는 없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또 필러의 이동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거 좀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만약에 그 하얄루론산 필러인 경우에는요. 이동하게 되면은 그걸 뭐 녹이면 되니까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또 필러는 6개월 내지 1년 내에 사라진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다. 네, 맞습니다. 필러에서 6개월에서 1년이라는 거는 필러의 효과, 특히 주름을 시술했을 때 그 효과는 6개월에서 1년 내에 사라진다는 거지 필러 자체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필러의 흔적, 즉 자가 조직이 남는다. 이런 말씀이죠. 전반적으로 사실은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러니까 이미 맞으신 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고 또 앞으로 맞으실 분들도 너무 과하게 맞지만 않으시고 적절하게 맞으면 괜찮다. 이런 결론을 스스로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것은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필러 시술에서 부딪히는 부작용은요. 시술 직후에 혈관이 막히는 현상. 이건 많은 선생님들이 다양한 테크닉을 통해서 그 빈도가 엄청나게 줄었지만 그래도 당연히 조심해야 하고 경험 있는 선생님에게 필러를 맞아야 되는 이유죠. 그리고 나서 그 논란의 영상 선생님이 지적하신 대로 필러의 흔적, 즉 후유증. 그러니까 나중에 생기는 문제가 더 문제죠. 피부가 울퉁불퉁해지고 부분적으로 얼굴살이 처지고 또 이 안쪽에 몽우리가 만져지고 그래서 얼굴 표정이 변하고 이런 걸 걱정하셔서 그런 영상을 찍은 거예요. 저는 절개 리프팅, 그러니까 페이스 리프팅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로서요. 이런 시술을 할 때 말이죠. 수술 중에 필러나 녹는 실 리프팅 하신 분들이 많이 보여요. 그 예전에 맞으셨던 필러나 녹는 실이라도 바로 녹는 거 아니고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게 특히 녹지 않은 필러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절개 리프팅이 가장 유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필러나 남아있는 필러나 또 불법 필러들도 많아요. 또 녹지 않고 아직 남아있는 이전에 실 리프팅한 실들 이런 거 직접 볼 기회가 많아요. 이런 필러나 실 리프팅 흔적은 사실 CT나 MRI 같은 방법으로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여러 층에 있는 시술의 흔적들을 제가 많이 볼 기회가 있습니다. 보톡스는 주사를 하면은요 근육을 마비시키는 양리작용을 해요. 그래서 약입니다. 근데 필러는요 이게 보톡스처럼 주사기로 넣어서 비슷하게 찌르지만 주입을 하지만 주사로 넣는 게 주입이죠. 인젝션. 약이 아니죠. 약처럼 그 생체 내에서 생리적인 변화, 생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그냥 단지 그 자리에서 볼륨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냥 물리적으로. 그런 물리적인 역할만 하기 때문에 필러는 약이 아니에요.
필러는 보형물이에요. 필러는 우리 코 수술 또 가슴 수술할 때 보형물 쓰잖아요. 그렇게 물리적으로 자리를 차지하는 역할만 하는 보형물이에요. 다만 코 수술이나 가슴 수술에서 사용하는 그 보형물과는 달리 수술 안 하고 주사로 인체에 주입할 수 있는 보형물이죠. 우리가 인젝터블 임플란트, 주입할 수 있는 보형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필러는 아무리 정교하게 넣어도 몽우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조직에는요, 원래 필러를 위한 공간이 없었잖아요. 필러를 주입하게 되는 과정에서는요, 조직들 사이를 그냥 비집고 들어가서 껴드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의 밀도가 당연히 높아지겠죠. 또 균일하지가 않겠죠. 당연히 아무리 균일하게 넣어도 주입한 부분과 주입하지 않은 부분 사이에는 그 차이가 존재하니까요. 그러니까 밖에서 만지면은 딱딱하고 울퉁불퉁할 수밖에 없죠. 주입되거나 삽입된 필러나 보형물 그 주변에 있는 조직은요, 손상받은 거예요. 그 필러나 보형물 때문에 주사하거나 삽입하는 그 수술로 인해서 그 손상받은 생체는요, 피부, 지방, 근육, 뼈 할 것 없이 그 손상받은 즉시 그때부터 치유작용을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치유하는 반응이 끝난 결과가 바로 흉터예요. 흉터는 우리 몸이 손상받았을 때 그 손상 부분을 덮어주고 다시 붙여주는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하는 재생 조직이에요. 주성분이 콜라겐이죠. 콜라겐 단백질이죠. 보형물 주변에 생기는 이 조직, 필러 주변에 생기는 이 조직을 피막 또는 캡슐이라고 하거든요. 이 성분이 피부가 다쳐서 피부에서 보이면 그걸 우리가 흉터라고 하는 거죠. 콜라겐을 위주로 하는 섬유 조직이에요. 필러가 녹은 후에도 필러 주변에 생겼던 이 캡슐 피막은 계속 남아있죠. 당연히 우리 조직이니까 해로운 게 아니죠. 그렇지만 물리적으로 울퉁불퉁하게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완전히 흉터처럼 완전히 없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필러를 처음부터 울퉁불퉁하게 넣으면 안 되는 거죠. 대개 주름을 없애려고 필러를 넣을 때는요, 얕은 층에 넣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주름이 없어지는데요. 대개 주름이 피부를 접는 동적인 주름인데 그 부분에 주름이 안 생기면 그 옆에는 더 큰 주름이나 함몰이 생겨요. 그러니까 울퉁불퉁하고 특히 표정을 지을 때 어색하고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게 아마 눈물꼬랑 필러를 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얇은 피부 위쪽으로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러를 너무 얕게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얼굴 표정 근육층보다는 깊게 넣어야지 얼굴 표정을 왜곡시키지 않습니다. 또 처지는 부위, 예를 들어서 입술 주변의 메리오네트 라인, 팔자주름의 아래쪽 부분, 또 볼이 꺼진 부분, 이렇게 견고하게 뼈에 붙어 있지 않은 곳에 볼륨 보충을 위해서 또는 주름 제거를 위해서 맞으면은요, 처지는 거예요. 이걸 간혹가다 필러가 흐른다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원래 그 자리에 주사한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불안정해서 원래 이제 나이가 들면서 처지는 부분인데 그렇게 처지는 부분에 잘못 주사한 거죠. 불안정한 자리에. 그러니까 뼈에 가급적 가까운 안정된 부분에 주입해야 합니다. 잘못 주입된 필러, 또 이물질을 제거하는 의사 입장에서는요, 얕은 층의 이물질 제거가 훨씬 어려워요. 얕은 층이 어려워요. 왜냐하면은요, 얼굴에서 이물질 제거할 때 말이죠, 바로 그 자리 위에서 피부를 절개하지 않죠. 왜냐하면 흉터가 거기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흉터를 감출 수 있는 두피나 또 입 안쪽이나 눈 밑이나 또 귀 주변의 절개 리프팅, 절개선이나 이런 특정한 곳을 통해서 접근을 하고 우회해서 제거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때 우회할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층이 깊은 층이죠. 얕은 층은 깊은 층을 통해서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깊은 층에 있는 필러 제거가 이물질 제거가 훨씬 쉬워요. 또 제거한 후에 그 흔적이 남는다고 했잖아요. 이 깊은 층에 있으면 잘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위쪽에 레이어와 조직들이 있으면은요 안쪽에 사실은 뭐 조금 그런 흉터라든지 자국이 있다 해도요 전혀 문제되지 않죠. 그게 또 자기 조직이기도 하니까. 근데 그 중국 논문 그 영상에 나왔던 그 뼈페임을 주장했던 그 중국 논문에서 보면은요 가급적 얕은 층에 주입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뼈페임을 막으려면 얕은 층에 주입해야 되죠. 근데 이거는 저는 완전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아까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고 약간 눌려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뼈가 약간 눌린 게 뭐가 문제야? 뭐 그것도 매우 드물긴 하지만요. 결국 피부 가까이 있는 자국들이 계속 울퉁불퉁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필러는 얕은 층에 넣어서는 곤란한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HA 필러, 하이알루론산 필러인 경우에는요, 이런 현상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녹이면 되죠. 이렇게 울퉁불퉁하면 녹이면 되죠. 그 필러 시술은 회복기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술하고 나서 며칠 안 됐는데 말이죠. 울퉁불퉁하면 의사도 그렇고 환자도 그렇고 그걸 그냥 두지 않죠. 화내고 녹이고 환불하고 그러죠. 누가 가만히 있어. 캡슐이 생길 때까지 4주 넘어까지. 그러니까 캡슐 생기기 전에 다 녹여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요. 과거에 필러가 아주 비싸던 시절에요. 진짜 바셀린, 파라핀, 실리콘 젤 같은 이상한 불법 물질을 넣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런 사진들도요. 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페이스리프트하고 절개 리프팅을 하는 거예요. 물론 처진 거 올리는 것도 하지만 그걸 제일 유용하게 제거할 수 있는 게 그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개발도상국에서는 정말로 이상한 물질들을 주입하는 일이 아직도 많아요. 필러가 녹이는 주사제가 있다고 알고 계시죠? 네, 그 효소제. 그건 반드시 하이알루론산 필러라야 효과가 있어요. 다른 불법적인 필러는 전혀 효과가 없고 오히려 필러를 주변으로 퍼지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사실 필러가 하이알루론산 계열이 아니라면, 하이알루론산 계열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요, 부분적으로 조금 녹여보고요. 이게 녹는지 확인한 후에 전체를 녹여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 필러가 퍼지는 수가 있죠. 그렇게 녹여지지 않으면은요, 절개 리프팅으로 우리가 이물질 제거 수술을 해야 하죠. 꼭 절개 리프팅이 아니더라도. 사실 하이알루론산 필러는요, 모양의 문제로 녹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초기에. 하지만 처음 논란이 되었던 그 영상에서처럼 그렇게 진짜 겁먹고 걱정하실 정도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해요. 적절하게 시술하면은요, 아주 유용한 시술이고요. 수술할 필요가 없죠. 더 수술보다 좋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꼭 수술해야 되는 경우에 또 필러보다 수술이 훨씬 더 모양이 자연스럽고 예쁜 경우가 많아요. 특히 코 수술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이상한 모양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필러로. 아마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요. 아마 그런 경우를 많이 보셨겠죠. 그래서 바로 저도 그렇고 이 성형외과 의사들이 그런 걱정 때문에 그런 영상을 찍지 않으셨나,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잘못 주사된 그 녹지 않는 그 이물질, 그 불법 필러들을 제거하면서 참 이런 걸 왜 넣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해요. 많이 해요. 아마 그 선생님도 그런 비슷한 느낌, 수술하시면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퀴즈 나갑니다. 다음 중 옳은 설명을 고르세요. 1번, 하이알루론산 계열의 필러는 녹일 수 있다. 2번, 얼굴의 불법 필러 제거 시 얕은 층의 이물질 제거가 쉽다. 3번, 하이알루론산 계열의 필러가 아니더라도 하이알루로나제 약물로 일부는 녹일 수 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서 답안을 제출해 주세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